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유도 기전력부터 해가지고 진행해 볼 텐데,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다 좋습니다. 아무튼 기전력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자, E는 60A분의 PZ 파이 N 해가지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게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 시간 때 이미 배웠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총 도체 일대에 대한 유기기전력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아무튼 도체 한 개 일대에 대한 유기기전력도 같이 볼게요. 도체 한 개 일대에 대한 유기기전력. 자, 그래서 도체가 하나일 때에 대한 유기기전력을 구해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도체라고 하는 거는 모터를 열어보면 수십 수백 바퀴의 도체가 막 감겨 있다. 그죠? 근데 그게 도체 수십 수백 개를 따진 건 이거 위에 거고, 이제 한 가닥을 따진다는 거야. 한 가닥. 자, 그러면 자, 얘는 도체가 많으니까 크죠. 그러니까 대문자 표시하는 거고, 도체 하나일 때, 도체 하나의 유기기전력 같은 경우는 얘보다 작으니까 스몰 e 해서 이제 소문자로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E는 BLV의 사인 세타다라고 이론 시간 때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도체가 한 개일 때에는 자속 밀도와 도체의 길이와 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N극, 이런 식으로 S극이 있고요. 자,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진행해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기전력은 자속 밀도와 길이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만약에 자속 밀도가 2개짜리라면 우리가 도체 가지고 아무리 회전시켜봐야 크게 얻어봐야 2밖에 안 돼. 2. 근데 만약에 도체 보면은 자속이 4개짜리예요. 4개짜리면 한 번 이렇게 회전할 때 우리가 4씩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속 밀도가 크면 클수록 기전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체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 자, 도체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도체의 길이가 요만큼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체 길이에 따라서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자속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끊어낼 수 있는 이 길이, 얘가 이제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 길이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이렇게 회전하는데 1초에 한 바퀴 회전할 때하고 1초에 2바퀴 회전할 때하고 누가 더 많이 끊겠어요? 당연히 2바퀴일 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속 밀도와 길이와 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사인 세타는 뭐냐? 얘는 도체의 각도를 얘기해요. 각도.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이라도 얘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3개밖에 못 끊죠. 그래가지고 이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자속이 달라지니까 그때도 기전력의 크기 달라지더라 라고 해서 BLV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기에서는요 보통 사인 세타까지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보고 BLV다 라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속과 도체의 길이와 주변 속도의 곱이 도체 하나 기전력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자, B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로서, 여러분 우리 첫 시간 때 자속 밀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얘는 밀도니까 면적에 대한 자속의 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면적이니까 얼마가 돼요?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면 좀 그렇고, 자, 면적이니까 A가 되고, 그 다음에 자속이니까 파이가 되고, 자, 자속의 단위가 웨버, 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 해가지고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L, 얘는 도체의 길이인데 얘는 우리가 미터로서 진행을 합니다. 미터. 그 다음에 자, V, 얘는 주변 속도라고 해가지고 얘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계는요, MKS라고 해가지고, MKS 단위계라고 해서, 자, 분, 그 다음,
죄송합니다. 미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미터, 킬로그램, 초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미터로서 보셔야 돼. 초랑 이렇게. 아시겠죠? 만약에 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분을 초로 환산하든 우리가 단위를 맞춰주는 어떤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문제에서 그럴 수 있어요. 자속 밀도 얼마 주고, 길이 얼마 주고, 속도 얼마 주는데, 보통은 길이를 센치로 줄 거야, 센치. 그러면 이제 센치를 미터로 바꿔가지고 다 곱해주면은, 도체 하나의 유기전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한 거는 전기 이론 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요거. 기기의 꽃이죠. 직류기의 꽃. 왜? 직류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요거니까 요거 이거는 총도체의 유기기전력, 총유기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모터를 열어보면 도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막 수십 수백 개 있다 그랬죠. 그것들을 다 합쳤을 때 얘네에다가 막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막 해봤을 때 이렇게 식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60A분의 PZ 파이 N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각각의 이 요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P라고 하는 건 극수를 의미하고 N극, S극.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거는 도체수를 의미해요. 도체수, 총 도체수. 전체 도체수, 총 도체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듯이 자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속도. 얘는 RPM이에요. RPM. 얘는 웨버.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중권과 파권할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병렬 회로수. 그래서 이제 중권이냐 파권이냐에 따라서 이 병렬 회로수가 달라질 텐데 중권과 파권에 따라서 병렬 회로수를 구할 수가 없으면 이 기전력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초가 기준이라고 초가 기준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로 볼 때에는 RPM이 잘 나와. RPM. 그래서 이제 분을 초로 바꾸려고 60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60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분을 초로 바꿔준 것 뿐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0A분의 PZ 파이 N으로 하면 얘가 총 유기기전력에 대한 공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60은 그냥 분과 초를 바꿔주는 거니까 바뀌지 않겠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병렬 회로수,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극수, Z라고 하는 총 도체수. 얘네는 뭐 설계 당시에는 막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발전기가 완성된 이후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4극짜리 발전기를 샀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6극 되고 8극 되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왜 지 혼자 증식을 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 P라고 하는 거나 Z라고 하는 거나 A라고 하는 거나 60이라고 하는 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 발전기를 한번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K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K라고 하는 건 기계적 상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기를 샀을 때 얘네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미리 계산해서 상수로 표현하는 게 기계적 상수 K가 되고요. 그럼 뭐가 남았어? 그러면은 파이랑 N이 남았죠. 이렇게 파이랑 N. 그래서 자, 이는 K 파이 N이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K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파이와 N에 의해서 여기 있는 기전력의 크기가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E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한다? 자속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요 표시가 비례한다라는 표시, 비례한다 표시. 자, 비례한다라는 표시니까 자, 기전력과 자속과 속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 바퀴를 도냐, 두 바퀴를 도냐, 세 바퀴를 도냐, 1초에 한 바퀴짜리보다는 1초에 한 바퀴보단 두 바퀴가 나올 거고 1초에 두 바퀴보단 세 바퀴가 더 큰 기전력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전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얘가 아무리 많이 돌더라도 자속이 하나짜리에 비해서는 4개짜리에 비해서는 뭐 8개짜리가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자속의 수에 따라서 기전력의 크기가 변화하더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스토리 하나 짜볼까요? 스토리.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은 기기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안 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잠깐 이제 그 적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 지우고 다시 적어 볼게요. 지우고. 자, 다시 해 볼게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거야. 귀에 딱지가 앉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자,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속을 회전하면서 도체가 끊어주면 기전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은 AC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DC로 바꿔줘야 되고 이 DC를 외부로 인출하는 게 브러쉬더라. 뭐 아무튼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전류가 이 철심에 코일 감은 상태에서 이 코일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자속이 커진다라고 했죠. 자속이. 자,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전기 기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얘는 IF라고 하는 계자 전류가 될 거고요. 계자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속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뭐였어요? 자, 여기 있는 60과 A와 P와 Z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 얘네를 K라고 표시했을 때, E는 파이와 N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비례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 자속이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기전력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다시, 자, 계자 전류가 많이 들어가서 자속이 많이 생기면 기전력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자속이 한 가닥보다는 두 가닥보다는 세 가닥이 더 많은 기전력을 생산할 테니까.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러분, 이론 시간 때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죠? 오음의 법칙. 자, 오음의 법칙이 뭐죠?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저항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한다. 어떻게?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고,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한다. 라고 해서, 자, 계자 전류를 방해하는 거는 계자 저항이 될 거고, 계자 저항분의 1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커지고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고 자속이 커지면 기전력도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파이를 이쪽으로 이항해 주게 되면은 파이와 n은 반비례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1과 비례하더라 이렇게. 근데 일단 이 속도에 대한 거 우리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뭐 속도나 토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전동기 가서 다시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계자 저항분의 1과 계자 전류가 비례하고요. 자, 계자 전류와 자속과 기전력은 어떻다? 비례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 설명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게 되면 자, 전기자 전류의 기자력이 뭐에?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자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내가 발생해야 하는 자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계좌에 발생하는 자속을 주자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전기자가 끊어가지고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자에서도 자속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계좌의 자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현상을 발생한다라고 해서 전기자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기자 반작용 이러는데,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계좌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자속을 만드는 게, 자속을 발생하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속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전자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 철심에다가 계좌 코일을 감아준 게 계좌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가 뭔지 볼까? 전기자. 자, 전기자의 주 목적이 뭐였죠? 여기서 발생한 자속을 끊어내고 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해서, 기전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전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제 모든 스토리 중에서 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도체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도체가 회전하다 보면 다 풀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코일을 철심에 감아줘야 돼요. 다시. 원래는 전기자 코일 가지고 자속을 끊어야 되는데 원심력 때문에 계속 풀리다 보니까 어떤 철심에다가 얘를 감아줬더라. 그래서 이제 철심에다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어떻게 감아주냐에 따라서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게 파생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자 권선법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좌라고 하는 거는 철심에 코일 감아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속 발생하는 거였죠. 근데 자, 전기자는 원래 코일이 풀리지 말라고 철심에 감아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 코일과 철심에 뭐가 유기됐어?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기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전기가 발생되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생기네? 그러면 자, 철심과 코일 감긴 데에서 전기가 전원이 인가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기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자속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자, 전기자의 원래 역할은 자속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기전력을 만드는데 이 자속이 만약에 계좌의 자속을 도와줬다면 뭐 상관없었겠죠. 더 많은 기전력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자속이 자꾸만 여기 있는 주 자속을 방해하니까 안 좋은 현상을 자꾸 일으키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은 없어져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다시 전기자도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원이 인가되면서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이 주 자속을 방해하는 거, 이거를 전기자에서 일어난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해서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N극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S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전기자 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자속을 그려볼게요. 자속이 얘가 이런 식으로 자속이 발생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자, 지금은 얘가 회전하면서 이 자속들을 다 끊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첫 시간 때 배운 그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나온다. 전류가 나오니까 예,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X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들어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발생해 가지고 얘는 요렇게 해서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네.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서로 상쇄가 돼요. 그리고 얘랑 얘의 방향은 같고요. 얘랑 얘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증가가 돼요. 증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얘네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다 보니까 자, 빨간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얘는 자,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보게 되면 얘는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도 치는 모양으로 자속이 분포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자, 원래는 4개를 끊던 게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죠. 얘가 끊을 수 있는 자속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자, 원래는요 그 중성축이라고 해서 그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 축이 있는데 중성축, 성질이 중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있을 때에는 수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중성축이 이렇게. 근데 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 파도치는 물결 모양을 된다 그러면은 자, 자속의 수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해 버려. 자, 원래 여러분들 중성축에 브러쉬를 달아가지고 불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발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달아버리면은 얘 바꿀 수 있다 없다? 위치 못 바꾸죠? 위치를 못 바꾸는데 중성축이 이동해 버렸어. 그럼 여기서는 계속 불꽃 튀어버려. 불꽃이 이렇게 막 튀어. 불꽃이. 불꽃이 막 튀어서 좋지 않다. 자, 다시 전기자에서 발생한 자속과 주 자속이 서로 영향 미쳐가지고 파도 치는 모양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중성축이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끊어내야 하는 자속이 4개였는데 3개로 줄어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속에 비례하는데 자속이 감소해버리니까 기전력도 감소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으로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은요 이러한 정의나 이러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거. 대책.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전기자 반작용 대책은요. 자, 이것만 외우시면 돼. 보상권선. 다시 자,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이 뭐다? 보상권선. 자, 가장 확실하다 써있죠. 자, 여러분들 자, 보극도 전기자 반작용 완화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완화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유효한 보상 방법은 뭐다?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이 뭐다? 보상권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긴 점 찍혀 있고 여기 X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전기자 전류가 나오고 들어가고 왜냐면은 도체, 코일을 감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일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상권선의 설치 방향은 자, 여기 있는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이해되시나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얜 나오고 얜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설치한다라고 하면 자,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는 X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나오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전기자 전류 때문에 발생한 자속이잖아요. 그쵸? 다시. 자,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이 뭐다?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이 뭐다? 전기자 전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대책이 보상건선 되는 거는 보상건선. 아시겠죠? 이게 보상건선. 근데 자, 보극이 이 전기자 반작용을 이렇게 완화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N극, S극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S극, 여기에다가 N극 달아볼게요. 그러면은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자속이 진행하면서 올라온 걸 내려준단 말이야. 예. 올라온 걸 내려주니까 그나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완화는 시켜주더라 라고 해서 이 보극이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의 가장 유효한 방법 뭐라고요? 보상건선. 그 다음에 깍두기로 보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상건선의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자 전류에 어떻게? 반대로. 왜? 자,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 자,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전기자 전류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전기자 전류의 반대로 설치해야 원인이 사라지면서 이 그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그 대책을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뭐 그 정의, 뭐 현상, 뭐 대책 이렇게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전기자 반작용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성 곡선에서 나오는데 뭐 무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부하 특성 곡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왜냐면은 여기 있는 특성 곡선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직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손실이나 뭐 아니면 효율이 나올 만한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직류기 마지막 즈음에 다시 제가 정확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자, 무부하 특성 곡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얘네가 뭔지 알아야 돼요. 무부하다.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없을 무자, 부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뭔데? 부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 기구를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기구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자, 어떤 계단 모양의 이런 이제 계단 모양의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곡선 그려주는 거. 이게 무부하 특성 곡선이에요. 무부하 특성 곡선. 좀 더 자세히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가정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어진 걸 보여주는 거. 이게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얘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모양을 주고 나서 얘가 뭐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부하 특성 곡선. 원래 정확히 하면 여기는 계자 전류의 축, 여기는 뭐 기전력의 축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이 모양이 무부하 특성 곡선이고요.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면은 발전기 외부에 달아주는 게 뭐겠어요? 자, 발전기에서 외부로 빼는 게 뭐 전기를 빼는 거죠. 그럼 이제 외부에서 뭘 달겠어? 부하를 달아줘야지, 부하를. 그쵸? 그래서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를 달았을 때 나오는 곡선을 얘기하는데 얘도 가능하면 직류 전동기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를 달고 나서 나오는 곡선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하 특성 곡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무부하 포화 곡선, 외부 특성 곡선, 부하 포화 곡선 해가지고 얘네가 각각 어떤 요소들의 관계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이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기전력이 지금 계단식으로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전력이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전압값까지 계속 계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면서 내가 원하는 전압값을 얻어가는 이 단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압이 확립됐다라고 해요. 전압 확립. 우리가 원하는 전압값을 얻을 때까지 계속 계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압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자, 여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 보게 되면은 자, 계좌 전류와 자속이 비례하고 자속과 기전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원래 계좌 전류가 계속 증가하면 기전력도 계속 커져야 돼요. 근데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정체가 돼 버리네. 여기서부터 정체돼서 그냥 쭉 완만하게 가버리네.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속이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자속이 계속 증가하진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는 똑같이 증가한다면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자, 이번엔 철심을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여기서 자속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철심의 표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속의 양은 이 면적까지밖에 안 돼요. 만약에 면적이 이만한 거다 그러면 더 많은 자속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시 전압이 확립되어 가면서 자속이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최대의 양이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자속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전류를 크게 해도.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 철심의 면적에서 더 이상 자속이 나올 수 없다. 자속이 이미 포화돼 버렸다 라고 해서 자속이 포화됐다 라고. 자속 포화. 다시 자, 원래는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속이 커져야 하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압이 확립되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면적에서 더 이상 자속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기전력도 증가하지 않더라. 왜? 자속이 이미 포화돼 가지고 안 나오니까. 이 이상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뒤쪽에 있는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 없으니까 자, 무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부하 특성 곡선은 이제 직육이 마지막 즈음에 제가 몰아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발전기에서 100V를 만들었어요. 기전력 100V. 근데 이 100V가 출력으로 가가지고 부하가 100V 다 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가는 동안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전압이 다운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이 입력과 출력 봤을 때 전압이 얼마나 변화했냐 이걸 보는 게 전압 변동률이에요. 자, 그러면 부하가 없을 때가 가장 큰 전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0이 0, 제로, 무, 없을 무자 해가지고 그 제로를 뜻하기도 하지만 오픈을 뜻하기도 해요. 오픈.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류 발전기 구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자,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A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전기자고 코일 감겨 있으니까 이게 계자예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와 단자 사이에다가 부하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를 연결 안 하고 무부하 상태일 때 여기 열려 있잖아요. 이 단자와 단자 사이가 열려 있죠. 열려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픈 VO라고도 하고 또는 없잖아요. 0이야 0. 그래가지고 V0라고 하는데 보통은 VO가 맞는 표현입니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부하가 없다. 아무튼 자, 얘는 오픈되어 있는 거 V0 또는 VO가 뜻하는 것은 무부하 단자 전압을 얘기해요. 자, 단자 전압이라 함은 단자와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값을 얘기하는데 부하 있다 없다?
부하 없죠? 부하가 없으니까 무부하 단자전압. 그 다음에 VN이 뭐냐면은 N은 노말이에요. 노말. 예, 평상시에 걸려있는 전압. 이거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정격 상태일 때, 정격 전압일 때 이게 정격 전압. 다시 자 VN이라고 하는 건 뭐다? 예, 정격 전압을 의미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정격이 뭘 의미하냐면은 예, 내가 걸 수 있는 부하를 전부 다 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노는 거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하다라고도 얘기해. 전부하. 정격을 다른 말로 전부하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뭐가 자꾸 생겨. 그러면은 외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VN이 뭐다? 정격 전압이다. VO가 뭐다? 무부하 단자 전압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 3자 뒤집어 놨죠.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엡실론 또는 입실론 그래요. 엡실론 또는 입실론. 그리스 로마 문자. 엡실론 또는 입실론을 하는데 자 입실론은 무부하 전압 빼기 정격 전압 나누기 정격 전압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무부하가 큰 거밖에 안 나와. 무부하 큰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세 글자로 합니다. 세 글자. 어떻게? 자, 큰, 작 하고 우리가 세 글자로 합니다. 이렇게 세 글자. 다시 얘기하면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나누기 작은 거 해주면은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작작. 다시 자 이거는 전압 변동률을 떠나서 속도 변동률이든 무슨 변동률이든 아무튼 변동률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세 글자로 큰 작작 해주시면 돼요. 큰 작작. 아시겠죠? 속도든 전압이든 뭐든 변화한 거를 비율로 보겠대요. 뭐 하시라고? 큰 작작. 변동률 그럼 뭐라고요? 큰 작작. 변동률 그럼 뭐라고요? 큰 작작. 이거 왜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유도기에서도 뭐 그 변압기에서도 다 쓰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률 그러면은 큰 작작이다 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전압 변동률에 대한 그 약간 변화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묶어서 바꾸는 게 있어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수는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적으실 분들은 적어 주시고 분수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 VN분의 VO 마이너스 VN분의 VN이 되면서 같은 건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VN분의 VO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느껴 보시면 돼.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먼 작작, 큰 작작. 아무튼 큰 게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아무튼 큰 게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큰 게 위에 있는 거 찾아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수는 6, 전기자 총 도체수 400. 매극당 자속 0.01웨버, 회전수는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단 전기자 권선은 팍권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항상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해야 문제 푸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할 줄 아셔야 돼. 자 결과적으로 유기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배운 유기 기전력은 도체 한 개일 때랑 여러 개일 때. 지금은 도체가 몇 개예요? 400개죠. 한 개짜리 곱하기 400 하실 거야? 못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총 도체에 대한 유기 기전력 식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는 60A분의 PZ 파이 N이 되는데 자, 여기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자극수, 극수는요, P고요. 총 도체 수는요, Z, 자속은 파이, 회전수는 N. P, Z 파이에 나왔는데 A가 어딨지? A 어딨지? 여기 있죠. 병렬 회로수. 병렬 회로수를 찾을 때에는 항상 중권인지 파권인지 파악하라 그랬죠? 여기 있죠. 자, 파권일 때에는 A가 무조건 얼마다? 2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해 주시면 돼. 자, 여러분들. 이제
대입하는 거는,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는 계산기가 할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기 눌러주시면 돼. 자, 그럼 얘는 60 곱하기 A가 얼마라고요? 2고요. 분의 P가 얼마? 6 곱하기 Z가 얼마? 400 곱하기 파이가 얼마? 0.01 곱하기 N이 얼마? 600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60이랑 600이랑 하면 10이 될 거고요. 2랑 400이랑 하면 200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니까 12 곱하기 10 하면은 120 되겠네. 120.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산기 눌러서 똑딱똑딱 해보시면은 120이 바로 나오실 거고요. 2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Z가 220이고요. 매극의 자속수 파이가 0.01이고요. 극수 P가 6, 그 다음에 회전수 N이 1500일 때 유기 기전력을 구하래요. 단 권선은 팍권이다. 이거 왜 적겠어? 뭐 때문에? A 때문에. 팍권은 A가 얼마다? 2다라고 했죠. 2. 만약에 중권일 경우에는 극수와 같지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자, 2는 60 곱하기 2 분의 P 6 곱하기 Z 220 곱하기 파이 0.01 곱하기 N 1500이 되겠네요. 아이고, 계산기가 없으니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6이랑 하면은 얘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랑 하면은 150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110이 되고, 이렇게 하면 1.1이 되겠네. 그럼 150에 10%, 15를 더해주면은 16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3번 165가 되고요. 3번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단 자속은 파이, 회전속도는 N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중에서 수정이 안 된 거는 여기에 T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져 있을 텐데, 아무튼 T 빼시면 돼. 빼시면 되시고, 보시면은 자, E와 자속과 속도의 곱이 비례한다. 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유기 기전력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E는 60A분의 PZ 파이 N이라고 되어 있고요. 60A분의 PZ는 기계적 상수 K라고 해서 K 파이 N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 발전기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는 K는 변하지 않는 상수니까, 자, 기전력을 변화시키는 건 뭐랑 뭐가 변화시킨다? 파이와 N이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이극의 직류발전기에서 코일변의 유효 길이가 L이고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가 B, 주변 속도가 V일 때 도체 한 개에 유기되는 평균값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 배웠었죠. 도체 한 개일 때는 이론 시간에 배운 거 똑같다고 했죠. 이는 BLV 사인 세타 해서 답은 1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기에서는 사인 세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BLV만 나와 있으면 BLV 하시면 돼. 사인 세타가 이미 최대이기 때문에 1이다라고 본 거예요.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BLV다. 5번. 자, 자속 밀도 B가 0.8이고요. 길이 L이 50cm고 도체가 30m/s, V가 30m/s일 때 유기 기전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E는 뭐라고? E는 BLV라고 했죠. 근데 자, 항상 우리 MK 했으니까 센치를 뭐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50cm는 0.5m니까 곱해주면 되겠네요. 0.8 곱하기 0.5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8, 5, 40이 4가 되고 0.4 그래서 이제 12가 나오겠네. 12. 답은 2번이고요. 자,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에서 발생한 안 좋은 현상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안 좋은 현상 때문에 자속이 어땠어? 자속이 감소했죠. 자속이 감소하니까, 자, 자속이 감소하니까 이거에 비례하는 기전력도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 중성축이 파도 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편자작용. 그럼 얘도 아니고. 답 몇 번 내는 거예요? 1번. 절연 내력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연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건데, 내력,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연 내력은 뭐냐면은 내가 전기를 가했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은 뭐 절연 내력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자속이 감소하니까 기전력이 저하하고 중성축이 이동하니까 브러쉬에서 불꽃 발생하고 이거만 아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실 반작용의 영향, 현상은요, 이게 다예요. 더 볼 게 없어. 이거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게 뭐다? 일단 지금 넘어가고, 예, 이런 게 잘 나온다는 거. 대책이 잘 나온다. 아무튼, 전에 있는 이 문제부터 보게 되면, 자,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전기자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기자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전류. 이 뭐가 되는 거야?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 전기자 전류. 답은 2번 전기자 건선에 의한 전류. 아까도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전기자 전류다라고 했었고요. 3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상건선 가장 유효한 대책이고요. 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보급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중성축이 이렇게 있다가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동하니까 브러쉬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야 불꽃이 안 튀니까. 그러면은 3번까지 맞고 답은 4번 되겠네. 4번 균합판 설치.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균합환 또는 균합선은 안정적인 병렬 운전하려고. 자, 발전기 한 대 가지고 용량 모자라니까 뭐 2대, 3대 묶어서 뱅크 이제 병렬 운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병렬 운전할 때 안정적으로 하려고 균합환 또는 균합선 설치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4번 보극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했던 거네, 그렇죠? 우리 아까 언제 안 변한다 그랬죠? 무브화 때 변하지 않는다. 5번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발생한 기자력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성축이 이동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불균일에 의한 정류자 평간 전압 상승. 자, 이건 안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자석 감소에 의한 기전력 감소. 이건 맞는 거. 이것도 맞는 거니까 자, 1번, 3번 확실히 아니고요. 그러면은 2번과 4번 중에 확실히 아닌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기 포화 현상. 이거 언제 배웠죠?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더 이상 철심의 면적에서 더 이상 자속이 나올 수 없을 만큼 꽉 차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철심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자속의 평균치가 증가한다? 자속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증가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이다. 4번. 4번이 아닌 거고요. 6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계자의 주 자속이 방해받는 거죠.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기전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은 자, 전압이 증가한다. 잘못됐고요. 전압이 증가한다.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데 주자속 분포를 찌그러뜨려서 중성축 고정시킨다? 자,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직으로 이렇게 원래 요렇게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고정이 아니고 이동하네. 그럼 맞는 거 답.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되는 거예요. 1번. 7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앨 때 가장 유효한 게 뭐다? 보상건선이다. 이거는 끝났어. 2번 이렇게 보상건선. 4번은 안 넣는다니까 하시면 안 돼요. 8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 영향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자, 주자석이 찌그러지거나 감소한다. 맞고요. 브러쉬 불꽃 발생하죠. 왜? 중성축이 이동했으니까. 맞고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석에 영향 준다. 맞네요. 그러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4번이 틀린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소거법 이용해서 아닌 것만 탁탁탁탁 해놓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수직으로 있어야 할 중성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동하냐? 직류 발전기일 때는요. 직류 발전기일 때는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직류 전동기일 때에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반대가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 이동했었어야지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 무브와 특성 곡선은 얘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죠. 계좌 전류와 무브와 단전 전압과의 관계이다. 3번이고요. 직류 발전기 전격 속도, 전격 부하에서 전격 전압이 발생하도록 한 다음 계좌 저항 및 회전 속도를 바꾸지 않고 무부하로 했을 때 단전 전압을 VO라고 하면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자, 무부하일 때가 큰 거고요. 전격일 때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큰, 작. 큰 거 빼기 작은 거 나누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맞는데 큰 거네. 큰 거 빼기 작은 거 나누기 작은 거. 답은 3번이네요. 큰, 작. 2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 100V, 무부하 전압이 109V일 때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자, 뭐라 그랬죠? 뭔 작작? 큰 작작. 109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솔직히 이거 풀 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눈으로 봐도 몇 %야? 9%.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전압 변동률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다루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